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자, 오늘은 오랜만에 한 3주 전 증시를 보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. 아마도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주가가 올랐는데 빠르게 시황 정리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. 같이 공부하시죠. 렛츠 기리! 자, 일단 첫 번째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는 하한가가 4개였는데 이제 오늘은 3개로 좀 줄었습니다. 조금씩 줄고 있는데, 참고로 상한가 하한가 옛날에는 10%였다고 하죠. 그런데 30% 바뀐 지 한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이후에 처음으로 4연 하한가가 오늘 처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겠죠. 그런데 이 와중에 야 잠깐만, 그러면은 오연 하한가도 가능하냐, 요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내용을 쓱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오연 하한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유를 좀만 보자면은, 일단 오늘 3천리가 하한가까지 가지 않고 마이너스 27%로 살짝 위에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3천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풀렸나 봤더니, 과거 차트랑 비교했을 때 그때 저점이 있죠. 그때 저점에 거의 도달했을 시, 그때부터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야, 더 이상 떨어지긴 쉽지 않다, 단타 대회 한번 열자,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이 투자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리고 오늘 장중에 서울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또 하한가가 간 종목인데, 이 친구도 비슷하게 그전 저점 근처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가스는 내일 하한가는 안 가고 아마도 밑에서 출발해서 진짜 단타대회가 열릴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오늘 거래대금은 무려 2천억이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죠.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이 두 개입니다. 대성홀딩스와 성광. 과연 요 녀석들은 어떻게 될까? 일단 내일 하한가를 한 번 더 간다면 대성홀딩스는 21,910원, 성광은 28,280원,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, 그런데 월봉을 딱 봤을 시 성광 같은 경우는 전 저점이랑 조금 가까운 편이긴 합니다. 그런데 대성홀딩스는 아직도 좀 남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거를 예측할 능력은 없지만 둘 중에 하나가 풀린다면 아마도 성광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내일 오연 하한가가 등장할 가능성도 분명 있다는 거겠죠.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, 그리고 만약에 기름들이 이제 또 천하질 단타 대회 야, 오연 하한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냥 하한가 때 무작정 매수하지 마시고, 제일 처음에 하한가 갔다가 이제 풀리려면은 그 매도 잔량이 막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? 그때를 계속 째려보다가 야, 이거는 없어진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때 매수하는 게 맞지, 선제적으로 사서 야, 나는 핫다 했다, 무조건 오를 거다,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는 거. 그러니까 아침에 시간 되신다면은 한가 잔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거, 그거를 째려보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래요. 어쨌든 한 몇 년 지나서 이 일이 또 회자될 만한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장 정리를 보도록 할게요. 코스피는 오늘 0.4% 상승으로 뜨겁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, 코스닥은 2.3% 상승으로 매우 뜨거웠습니다. 하지만 이 와중에 상승과 하락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비슷한 걸 나타내서 야, 한쪽으로 좀 쏠렸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. 딱 3주 전에 나왔던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지수를 보자면 코스피는 이제 이 라인에서 살짝 지지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아침 또 삼성전자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삼전 또 올라가며 약간의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코스닥은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. 많이 떨어진 만큼 또 많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? 바로 이 친구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비엠이 야, 이렇게 올라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. 보통 이렇게 하락할 때는 그냥 올라가더라도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, 그냥 꽉 찬 양봉으로 끝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나 한 번 더 올라갈 거야, 신고가 또 낼 거야, 이렇게 얘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좀만 더 올라간다면은, 지난번에 우리가 또 포모증후군 많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? 그거를 걸리기 싫으니까 아마도 엄청난 매수세가 한 번에 붙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. 과연 내일은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매동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개인 1,100억 매수, 외국인 3,000억 매수, 기관 4,000억 매도, 연기금 300억 매수합니다. 연기금은 그렇다면 뭘 샀나? SK하이닉스, LG엔솔, 기아, LG노텍, 한국항공우주를 매수하고,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면은 삼성전자에서 호재가 나왔죠. 감산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
그러다 보니까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자투성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상승 마감한 걸 확인할 수 있죠. 이 와중에 또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. 바로 미국의 메타 플랫폼스가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냈죠. 오늘은 메타가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시간을 거래서 12%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보다시피 미국 선물이 0.7%나 상승하고 있어서 이 흐름도 우리가 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게 됐나? 슬금슬금 계속 올라갑니다. 1338.5원.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선물 옵션을 보면은 조금은 안 좋습니다. 오늘 같은 날 좀 사지 않나 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런데 외국인은 4천억 매도를 한 걸 확인할 수 있고, 옵션은 콜옵션과 풋옵션 둘 다 소량 매도했습니다. 쇼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, 포스코 퓨처엠, S51, 삼천리, 삼성 SDI, 솔 2000지 소부장 ETF, 얼마 전에 상장했던 그 ETF죠. 기론들도 꼭 공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2000지 말고 반도체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그 두 개 함께 공부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, 포스코홀딩스, KGETS, 하나솔루션, 카카오, LG리플을 매수합니다.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. 삼성전자, 에코프로, 현대차, 기아, 삼성전자우, 현대로템, 현대모비스, LG엔솔, 하나솔루션, 한국항공우주,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합니다. 특이한 게 바로 이거죠.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누가 올렸나 봤더니 외국인이 올린 걸 확인할 수 있네요.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. SK하이닉스, 에코프로, 포스코퓨처엠, LG노텍, LG에너솔루션, LIG넥스원, 셀트리온헬스케어 이러한 기업을 매수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. 수요일장입니다. 금요일입니다. 미국 개인소득 발표, 개인소비지출 발표,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한국, 중국, 홍콩, 대만, 프랑스, 독일, 영국이 휴장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휴장이라는 거겠죠. 그리고 르세라핌이 컴백을 한다고 하네요. 오늘의 섹터입니다. 2차전지, 건설기계, 사료. 자, 2차전지 말해 뭐 할까요? 오늘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. LG엔솔 목표가가 줄줄이 상향되었고, 그리고 윤 대통령이 테슬라 CEO를 접견을 했다고 하죠. LG엔솔 3% 상승, LG화학 2% 상승, 그리고 정부에서 LFP 배터리 사업 기업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. CIS 5% 상승, 에코프로비엠 11% 상승. 여기에 맞춰서 리튬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EV 첨단 소재 상한가 도착, 금양 10% 상승. 건설기계 관련주가 좋았습니다. 두산마켓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, 북미 시장 호조, 우크라 재건 이야기도 또 나온다고 합니다. 어제 마침 시진핑이랑 또 얘기를 했다고 하죠. HD 현대건설기계 14% 상승, 두산마켓 8% 상승, 차트가 어마무시합니다. HD 현대인프라코어 5% 상승, 진성TEC 9% 상승합니다. 사료주가 오늘 완전 난리가 났었습니다. 흑해 고물협정 우려가 나왔다가 호재가 나왔다가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,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막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난리가 나고 결국 마지막에는 대부분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누보 26% 하락, 하늘사료 14% 하락, 미래생명자원은 오늘 그나마 또 상승했네요. 5% 상승, 팜스토리 4% 하락. 자, 이걸 봤을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인버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오르면 크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다면 조금은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좋았습니다. 현대, 기아 호실적 소식 플러스 테슬라 접경 기대감에 삼화전자 상한가 도착, 삼보모터스 8% 상승, 아진산업 13% 상승, 세종공업 9% 상승. 휴맥스 관련주가 좋았습니다. 휴맥스 모빌리티, 현대차와 전국 범위 통합 모빌리티 MOU 체결 소식에 휴맥스 홀딩스 상한가 도착, 휴맥스 13% 상승. 태양광이 나빴습니다. 미국 태양광 업체가 부진한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현대엔솔도 실적 쇼크가 나오며 하나솔루션 3% 하락, HD 현대엔솔 10% 하락.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조건부 승인이 나왔다고 합니다. 대우조선해양 2% 하락, 하나 4% 상승. 미용기기 관련주가 오랜만에 또 올라갑니다. 클래시스 5% 상승, 제이시스 메디칼 4% 상승.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가 오늘 처음에 쭉 올라가나 싶더니 마지막에 쭉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FDA에서 마이크론바이오 치료제 승인이 나왔지만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바로 나온 걸 체크할 수 있죠. 그리고 CJ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10%가 급등하다가 쭉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화장품 관련주인 CNC 인터내셔널 11% 상승합니다. 1분기 호실적이 발표. 알루미나 관련주인 오상자이엘 20% 급등합니다. 테슬라가 채택한 분리막 제조법 특허권 보유에 부각이 되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토마토 시스템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. 코스닥 이전 상장했고 공모가는 18,200원인데 오늘 고가 18,400원을 찍고 쭉 미끄러지고 끝났습니다.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이전 상장은 그래도 힘들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네요. 자, 오늘의 시황 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.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. 빠이요.